안녕하세요. 강남 이창용어학원에서 통번역 기초과정 오전반 한국외대 2차 모의고사 대비반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창용어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강좌 이름은 기초 말하기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기초 말하기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학습을 하셔야 하는지,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하고 본 강의 들어갈게요. 자, 일단 처음에 다양한 주제의 기본 표현 숙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다양한 주제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번 기초 말하기 강좌에서 한 20가지 정도? 뭐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이렇게 20가지 정도 주제를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용어나 또 활용 빈도가 높은 표현, 신문이나 칼럼에서 흔히 등장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표현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수업은 여러분께서 수능이나 토익이나 탭스 이 정도 시험을 대비한 영어 공부만 했다는 걸 가정을 하고요. 실제로 말하기나 쓰기 같은 아웃풋을 영어로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짧고 간단한 문장 10문장 정도씩, 그래서 이번 한 강을 들으시면 문장 10개 정도를 숙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 들으시면 문장 200개 정도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본 문형과 문장 구조 익히기라고 돼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 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 단어 외우기로 영어 공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문법책으로 문법 공부하는 게 곧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수업은 제가 문법 설명이나 어휘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수업에서 얻어가셔야 되는 거는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 구조나 문형이 뭔지, 그래서 우리말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영어로 어떻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을 익히시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한국어와 영어의 인터플레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한국어와 영어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의미가 통하는지, 사실 한국어와 영어는 문장 구조와 어순, 이게 굉장히 다른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어로 이 말을 영어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시려면 그 한국어 원문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영어에서 흔히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 구조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단어나 표현 같은 거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영어 문장 구조, 특히 주어를 뭘로 잡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가 뭔지, 그래서 다른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하기 수업인데 면대면 수업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말하기 연습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하기는 사실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각자 연습을 하셔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업 들으시다가 따라해보고 싶다거나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마음껏 말로 직접 해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자, 그러면 수업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1강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주제는 경제인데요. 사실 제목은 거창하게 경제를 달아놨어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다룰 문장들은 굉장히 쉬워요.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 뭐 수출이 몇이다, 뭐 이런 말 신문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GDP가 뭐가 어떻고 실업률이 어떻다, 이런 말 이제 오늘 문장 10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과 문장 구조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자, 한국은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압축 성장, 요 압축이라는 말 때문에 저거 영어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condense 이런 말은 뭐 보일러나 굉장히 테크니컬한 맥락에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압축 성장에서 여기에 condensed growth 이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영어로 옮기기 좋게 paraphrase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paraphrase라는 거는 같은 의미는 똑같되 워딩만 다르게 쓰이는 단어나 문장 구조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의미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대신에 그 쓰이는 단어나 문장 구조를 영어로 옮기기 좋게 조금 바꾼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압축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걸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게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 결국 압축 성장의 의미겠죠. 그래서 영어로 갈 때에는 압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딱히 없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paraphrase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simplify라고 볼 수도 있어요. simplify가 단순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견 어려워 보이는 우리말의 한자어, 그리고 영어로 가기 까다로운 부분을 의미가 통하게 조금 더 단순한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갈 때, 영작을 하거나 영어로 말을 할 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simplify나 paraphrase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은 영어, 또 오류가 있는 영어가 나오기 십상이죠. 자, 그러면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압축 성장을 이뤘습니다 라는 의미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짧은 기간 동안 일단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영어로 알아야 요 표현이 가능하겠죠. 짧은, 일단 short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간, the period. 근데 period는 특정한 시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period of time, time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야 이래야 짧은 기간 할 때 기간이 돼요. 그리고 짧은은 short고요. 앞에 전치사 in이나 over 이렇게 붙여주셔서 in a short period of time. 그리고 여기 앞에 부정관사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어에서는 period를 세는 개념이라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의미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over 아니면 in a short period of tim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짧은 기간 동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경제성장을 이루다, 성취하다. 우리 능률이나 우선순위 이런 거 공부할 때 다 외우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achieve 아니면 accomplish. 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경제 성장은 당연히 economic growt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chieve 혹은 accomplish, economic growth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을 이루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요 표현들을 조합하면 이 문장을 작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 여기 엄청난 요 부분도 영어로 옮겨야 요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엄청난 요거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으신가요? tremendous 그런 단어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enormous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런 표현 다 가능해요. 상당한, significant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이렇게 작문을 했어요. remarkable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요. remarkable 같은 경우에는 흔히 괄목할 만한, 그죠? 괄목, 이게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괄목상대할 때 그 말인데요. 엄청난, 상당한, 눈에 띄는, 현저한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이 자리에 remarkable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significant, 상당한, 그죠? 그 다음에 상당한 또 considerable 이런 단어 다 쓰시면 돼요. So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or over a short period of time.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시제 부분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in a short period of time, over a short period of time 이런 게 현재 완료 시제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지금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룬 상태다. 지금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룬 상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라고 우리말에서는 과거 시제로 나왔지만 영어의 시제는 우리말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죠. 영어의 시제는 12개, 우리말은 과거, 현재, 미래 3개. 그래서 우리말을 영어로 갈 때 시제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루었다. 아, 과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achieved.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쓴다고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더 현재 완료가 더 어울리는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은 압축 성장을 이뤘습니다는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혹은 in a short period of ti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압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딱히 없지만 그 의미를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이걸 이 문장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삶의 질,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일단 한국전쟁,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한국전쟁은요, The Korean Wa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6.25 얘기하는 그 전쟁이 맞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The Korean War. 앞에 그 the,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the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뭐 생활 수준이라든가, 그죠?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함께 쓰이는 표현인데, 삶의 질 볼게요. quality of life 할 때는 보통 앞에 the 붙여주시고요. The quality of life. 이거는 삶의 질을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living standards 혹은 living conditions. 이럴 때는 또 복수형으로 쓰는데요. 이럴 때는 생활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생활 수준, 삶의 질 비슷하겠죠. 그래서 the quality of life, living standards 혹은 living conditions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할 때 크게 향상되다. 자, 일단 크게 여기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꽤 많아요. 아주 많이, 대단히 이런 뜻으로 일단 greatly, 그 다음에 significantly, 상당히, 그죠? considerably, 아까 나왔죠? 이런 식으로 greatly, significantly, considerably 이런 거를 크게 해당하게 쓰시면 되고요. 향상되다. 이게 되다라고 해서 꼭 수동태로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improve가 자동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사에는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자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vi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 이렇게 나오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vt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가 다 있어요. improve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서 improve something 그러면 무언가를 향상시키다, 뭐를 제고하다 이런 의미가 가능해요. 하지만 크게 향상되다 해가지고 뭐 is improved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요. improve의 자동사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improve만 쓰셔도 충분해요. 자, 향상시키다 할 때 improve와 비슷한 단어로 enh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빈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예요. 제고하다, 향상시키다, 더 좋게 만들다. 그래서 이거는 타동사로 쓰면 enhance something.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할 때는 enhance the quality of lif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제가 아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형이기는 하지만 시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어서 지금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상태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뭐뭐 이후, since. 그리고 문법책에서 익히 보셨겠지만 sinc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문장은요.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has greatly improved since the Korean War. 이렇게요. 그 한국인이라고 했지만 한국에서의 이렇게 해도 되고요.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s 이렇게 하셔도 의미는 충분히 통합니다.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s has greatly improved since the Korean War. 이렇게요.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has significantly improved since the Korean War. 만약에 enhance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동태를 써주는 게 맞겠죠.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이럴 경우에 enhance를 쓸 거면 has been enhanced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has been 그 다음에 enhanced 그리고 뒤엔 똑같아요. since the Korean War 그죠? 이렇게 하면 enhance라는 타동사를 써서도 충분히 같은 의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improve 같은 경우에도 has been improved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improve의 자동사의 의미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improve만 써도 되는구나. 수동태를 굳이 안 만들고 능동태로 가도 되는구나. 이런 문장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삶의 질, 물론 여기 the quality of life 대신에 living standards, living conditions 이런 표현 갖다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수일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복수로. 그런 경우에는 have greatly improv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자, 이래서 세계 몇 위?
그 다음에 경제 대국,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하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영 사전을 찾아서 몇 위, 물론 랭크나 랭킹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충분히 다 가능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 그 정도와 그 수준의 단어만 알면 충분히 이 문장 작문 가능해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러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 문장 구조나 쓰이는 단어만 바꾸는 거라고 했죠.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큽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14번째로 큽니다. 이것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14번째로 크다. 자, 여기서 최상급을 쓰고요. 앞에 서수 이렇게 쓰시면 몇 번째로 가장 뭐뭐하다, 14번째로 큰 경제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경제가 바로 14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순위를 표현할 때 랭킹이나 랭크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서수하고 최상급을 써서도 충분히 의미가 표현이 돼요. 그리고 너는 앞에 붙여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14번째로 큰 경제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로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economy. 이거 economy란 단어 발음하실 때 강세에 주의하셔야 해요. 이거는 강세가 여기 들어가요. economy 이렇게요. economy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나라의 국가 경제라는 뜻도 되지만요. 경제 주체로서 그 국가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 대국, 뭐 그 경제 얘기할 때 그냥 economy만 해도 충분해요. 이게 14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나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흥국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나오죠. 뭐 중국이나 인도, 뭐 브릭스라고 해서 얘기할 때, 그럴 때 물론 emerging 국가니까 countries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돼요. countries 당연히 돼요. 그런데 economies라고도 많이 해요. 특히 경제나 금융 다루는 기사 맥락에서는 emerging economies 이렇게 해도 따로 country라는 의미를 쓰지 않아도 국가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economy의 용례에 이런 게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고요. 패러프레이즈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경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Korea has the 14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여기에서 이렇게 해부동사를 써서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갈 때 한국이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해석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도 해부동사 써서 표현 가능해요. 아니면 Korea is the world's 14th largest economy 이렇게 요거를 Korea is 비동사로 바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라는 표현을요. in the world 이렇게 뒤로 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서처럼 the world의 apostrophe s 이 apostrophe s가 소유격 나타내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the world 하면 세계의, 세계에서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Korea is the world's 14th largest economy 이렇게 하면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라는 표현을 최상급하고 서술을 써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슷한 문형을 취하는 걸로 단어만 하나만 바꿔볼게요. 한국의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입니다. 여기에서 순위, 6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을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 패러프레이즈를 잘 하시면 되겠죠.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 뭐 exporting country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수출을 하는 사람 혹은 주체 해서 exporter. 이건 물론 맥락에 따라서는 수출업체를 뜻하기도 해요. 수출업체나 수출업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쓰이면은 수출하는 국가, 수출국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수출 국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Korea is the 6th largest exporter in the world. 이렇게 하시면 한국은 수출 순위 세계 6위입니다. 이런 표현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 the world로 뒤로 빼셔도 괜찮고 the world's 6th largest exporter 이렇게 the하고 6th 사이에 the world 요거를 넣어도 한국의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입니다. 같은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서수하고 최상급 써서 순위 나타내는 문장도 봤고요.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넘어갈게요. 한국의 1인당 GDP는 24,000달러입니다.
사실 24,000달러이다. 이거는 그냥 is 24,000달러.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숫자 변환하는 거하고 수치가 얼마이다를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얘기할 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예요. 1인당 GDP는 일단 GDP per capita 혹은 per capita GD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per capita, per 이거는 다시죠? 뭐뭐당, 그죠? 그 다음에 capita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걸 건데요. 이게 머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당이 되죠. 결국에는 한 사람당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GDP per capita하고 per capita GDP 이렇게 그 순서를 바꿔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참고로 GDP 같은 경우에 뭐의 약자인지는 다 아시죠?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서 국내 총 생산. 이게 GDP 약어고요. 1인당 GDP는 GDP per capita. 이게 용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소득 하면 GDP 대신에 소득에 해당하는 단어 income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1인당 GDP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24,000달러입니다. 자, 일단 이런 숫자 변환을 영어로 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영어에서는 1000단위로 숫자를 끊고요. 우리말에서는 만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1000단위부터 조 단위까지 사실 거의 모든 단위수가 그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숫자 변환을 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1000단위까지는 괜찮은데요. 만 단위부터 1000억 단위까지는 계속 바뀌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단위별로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영어는 아까 1000단위로 끊는다고 했죠. 24,000달러면 일십, 백 끊고 1000, 만.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영어 입장에서는 24,000이라는 게 1000이 2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000 이게 24,000이죠. 이게 숫자 변환하는 걸 평소에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이거보다 좀 더 큰 수, 뭐 10만 단위, 억 단위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수가 나올 때마다 한국어하고 영어 사이에 어떤 식으로 숫자 변환을 하는지 연습을 해두고 익혀주시면 숫자 변환도 어느 정도 몸에 익어요. 24,000은 그래서 24,000.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요. 1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4 이게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thousand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할 때 thousand에 s 붙이지 않아요. thousand에 s가 붙는 경우에는 수천의 할 때 thousands of 그때 이외에는 앞에 나오는 게 아무리 복수여도요. thousand에 s 붙여서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4,000 하시면 되겠죠. 24,000달러이다. 이거는요. 제일 간단하게 비동사 쓰시면 돼요. Something is $24,000. 그리고 24,000달러 할 때 달러와 그 기호 이거 앞에 써주시고 24,000. 1000단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끊어주세요. 숫자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비동사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stand at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stand가 1차적으로 서다잖아요. 그리고 전치사 at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특정 지점을 나타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4,000달러라는 지점에 그 한국의 1인당 GDP가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4,000달러이다.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는 비동사 쓰셔도 되고 stand at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Korea's GDP per capita is $24,000. 아니면 Korea's GDP per capita stands at $24,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Korea's 이렇게 안 하고 GDP per capita of Korea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GDP per capita 그리고 한국의 해서 뒤에 of Korea 이렇게 하셔도 한국의 1인당 GDP 의미 충분히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문장 넘어갈게요. 한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 경제 여기다가는 명시를 해놓진 않았는데요. 한국 경제 영어로 갈 때 한국은 코리아고 경제는 economy니까 Korea economy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고요. Korea apostrophe s 이렇게 해서 Korea's economy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the Korean economy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economy라는 개념도 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관사나 한정사, 소유격이나 지시형용사, 정관사 같은 처리를 해주셔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Korea's economy 혹은 the Korean econom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한국 경제의 의미가 전달이 되고요. Korea economy 이거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번에서는 패러프레이즈를 하지 않고 침체를 겪다를 직역을 해볼게요. 일단 겪다. 기본적으로 경험하다 니까요. experience. 그죠? 혹은 go through. 어떠한 과정을 거치다 해서 go through 같은 거 하시면 되고요. 침체. recession. 그죠? recession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를 depression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테크니컬하게 침체하고 이거는 공황이거든요. 공황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요. 정의가 다르고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경제 위기 중에 디프레션이 붙은 경우에는 192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대공황 있죠. The Great Depression. 그거 이외에는 여태까지는 공황이라는 말이 붙은 경제 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리세션으로 가셔야 되고요. experience 혹은 go through a recession. 아니면 recession에 빠져 있는 상태다 해서 비동사 쓰시고요. in recession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it be in recession 할 때는요. 여기에 중간에 관사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be in recession 이렇게 하시면 그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할 때 the Korean economy 혹은 Korea's economy is going through 혹은 experiencing a recession. 여기 지금 필기가 겹쳤는데요. The Korean economy is going through a recession. The Korean economy is going through 진행형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 뒤에 붙이시면 돼요. 아니면 The Korean economy is in recess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경제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요.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한국 경제가 잘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Be in bad shape. 이런 경우에도 be in recession에서 마찬가지로 bad 이런 거 앞에 in a bad shape 이렇게 부정관사를 쓰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통째로 뭐 컨디션이 좋지 않다.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경제가 좋지 않다,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be in bad shape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면 그냥 do well 우리말로 직역하면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결국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죠. 사실 do wel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요. 이게 쉬운 단어로만 조합이 되어 있어서 너무 인포멀한 거 아니냐, 너무 구어체에서만 쓰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뭐 회사의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도 do well 같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상태가 좋지 못하다로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Korea's economy is in bad shape. 아니면 Korea's economy is not doing well. 이렇게 쉬운 단어를 써서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Korea's economy 대신에 the Korean economy로 바꿔 써도 괜찮아요. 의미는 다 통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쓰는 뭐 관사 같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The Korean economy, 뭐 going through a recession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맞춰줘야 엄밀하게 말해서 비문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넘어갈게요. 실업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전체 실업률은 3.5%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3배 더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준비를 하면서 가장 최근의 통계치를 찾는다고 찾았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실업률 통계가 3.5%더라고요. 전체 실업률, 일단 실업은 employ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실업은 unemployment고요. 그리고 비율, 이거는 기본적으로 rate라는 단어를 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rate는 또 가산명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정이 되는 맥락이라고 보아서 the unemployment rate. 그래서 실업률, 이게 the unemployment rate가 돼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은요, 앞에 youth만 붙여주시면 돼요. The youth unemployment rate. 보통 만으로 15에서 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얘기를 할 때 the youth unemployment rate라고 하죠. 아, 그리고 발음으로 여기는 un 해서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앞에 이걸 읽을 때 the라고 읽어요. The unemployment rate. 그런데 여기는 youth.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발음 기호에 요게 나와요. J자가 써 있는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the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the youth unemployment rate, the unemployment rate 이렇게 되고요. 청년 실업률, 이거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돼서요. The unemployment rate among 젊은이들, young people. 이렇게 표현해도 청년 실업률이라는 의미가 통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장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배 더 높습니다. 이렇게 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3배 더 높다. 이런 걸 할 때는 자, 더 높다니까 당연히 비교급이 나오겠죠. higher than.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앞에 배수만 써주시면 돼요. 3 times. 뭐 2배면은 twice. 10배면 10 times. 이런 식으로 앞에 배수만 붙여주시고 뒤에 비교급 우리가 배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6번 문장을 영어로 가려면 전체 실업률은 3.5%. 전체 실업률. 이거는 청년 실업률 할 때 unemployment 앞에 youth를 붙여줬던 것처럼 실업률 여기 앞에 전체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is 3.5%. 이렇게 하시면 전체 실업률은 3.5%다. 이렇게 되겠죠. overall 대신에 general 주셔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그래서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is 3.5%. Bu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3배 더 높다. 3 times higher. 뭐보다? 전체 실업률보다. 근데 앞에 전체 실업률이 한번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이걸 반복하기 너무 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대명사를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Than that. 이렇게만 하면 뭐 넷이 지칭하는 바가 이 문장에서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체 실업률은 3.5%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3배 더 높다.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원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원화 강세 그리고 수출 경쟁력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용어기 때문에 보시면 strong 혹은 rising one 하시면 되는데 앞에 이 부정관사가 붙어요. 이게 부정관사가 붙는 이유를 문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Korean won, 그 won이라는 거에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가 항상 강한 건 아니잖아요.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그래서 A strong 혹은 A rising one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won이 어느 나라 화폐인지를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럼 앞에 Korean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맥락상 한국 얘기하는 게 분명하면 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 이거는 수출, export, 그리고 경쟁력, competitiveness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강세가 이게 생각보다 발음하기가 까다로워요. competitiveness. 여기 이음절에다 강세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패러프레이즈를 해놨어요. 원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주어를 수출 경쟁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가능해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export competitiveness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is decreasing. 그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due to 혹은 because of 뭐 때문에? 강한 원 때문에. due to due를 썼으면 당연히 여기가 to가 나와야겠죠? because를 썼으면 of를 쓰시면 돼요. due to a strong one. 그죠? 이렇게 작문하셔도 괜찮아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문형인데요. 우리말 구조에 맞춰서 우리말에 은는이가가 붙은 것만 주어로 잡는 습관이 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다채롭게 영어 작문하는 방법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패러프레이즈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원화 강세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원화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 경쟁력을 목적어로 취하는 이거는 타동사죠. 그죠?
타동사라서 이렇게 원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굉장히 기본적인 영어 문장 형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xport competitiveness is decreasing due to 이런 식으로 작문을 하셔도 되지만요. 원화 강세를 strong one, a strong one 이거를 주어로 잡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A strong one is undermining export competitiveness. undermine이란 동사 굉장히 빈도수 높고 formality도 있는 활용도가 아주 좋은 동사예요. 뭐를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훼손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고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 strong one is undermining. 약화시키고 있어요. 뭐를? Export competitiveness.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간단한 3형식 문장이 완성이 됐죠. 이 문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단 한국어 은는이가 이 주어, 한국어에서 주어로 잡은 걸 반드시 영어에서도 주어로 잡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문장 모두 다 가능하고요. 영어에서 주어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뭐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를 조금 더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덜 단조롭게 영어를 쓸 수가 있겠죠. A strong one, 원화 강세로 인하여 이런 맥락에서 주어를 a strong one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7번 문장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8번 임금 정체와 소득 불평등으로 내수가 부진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용어 위주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인 용어를 모르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일단 임금 같은 경우에는 wage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wage. 그리고 소득은 income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득이 조금 더 개념이 넓습니다. 소득은 꼭 임금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인컴. 소득이라는 단어는 인컴으로 가시면 되고요. 임금이 나오면 wage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해서 바꿔 쓰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수도 정해져 있어요. 내수는 국내 수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domestic, 그 다음에 deman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demand에 s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왜냐하면요, deman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명사가 그런데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you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c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you 같은 경우에는 uncountable, 그래서 불가산.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countable, 가산. 그래서 이거는 셀 수 없고요.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countable,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 가산 명사예요. 그런데 내수라는 의미로 쓰일 때 demand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uncountable. 그래서 demand에 s가 붙어버리면요. demand에 s가 붙으면 이게 요구 사항이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내부 국내 수요 이런 거 할 때 수요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domestic demand 같은 경우에는 the 같은 거 붙이지 않고요. s도 붙이지 않아요. 그냥 domestic demand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임금, 소득, 내수 같은 경제용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체, 불평등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자, 정체. 이거는 stagnant라는 형용사를 많이 써요. stagnant. stagnant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가만히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stagnate라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stagnating 이라는 형용사 형태로 쓰기도 해요. 의미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flat. flat이 평평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쭉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여서 flat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inequality. 다들 아시겠죠? inequality. 이것도 강세가 inequality. 여기 과 할 때 그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임금 정체,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내수가 부진합니다. 자, 이거 부진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뭔가 그럴듯하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domestic demand is weak. 약합니다.
그죠? 내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내수가 약해요. 미약해요. 미미해요. 이런 표현을 여기 weak한 동사로, weak한 형용사로 표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low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런 표현으로 내수가 부진합니다. 그죠?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임금 정체와 소득 불평등으로, 그래서 여기서 으로는 결국에는 그 임금 정체와 소득 불평등 때문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면 domestic demand is weak. 그죠? 내수가 부진해요. 왜? Because of 혹은 due to stagnant wages and income inequality. 왜냐하면 정체된 임금과 소득 불평등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에서 설명을 드릴 건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9번으로 넘어가죠. 자, 한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혹은 사상 최저치, 그죠? 뭐 가장 낮다, 뭐 사상, 이래서 이거는 사실 역사상 이런 의미인데요. 굳이 이런 말을 다 살릴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 갈 때는 굳이 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는 말이고요. 일단은 가계부채, 이것부터 용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영어에서 가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경제 주체에서 가계 기업 정부 할 때 그 가계예요. 그래서 그냥 house, home, 집 있죠. 그런 단어를 쓰진 않고요. household라는 단어를 써요. household. 그래서 household debt. 이렇게 하면 가계 부채가 되고요. B는 모금인 거 아시죠? 그래서 debt 아니고요. debt고요. household debt.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record 이런 걸 동사로 쓸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작문할 수 있는 방법이 reach a record high. 이렇게 해서 high를 명사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high를 명사형으로 써서 고점, 높은 지점, 고점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점으로 명사 취급을 했을 때에는 가사명사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고점의 성격이 어떠냐면 record, 기록적인 거죠. 그래서 기록적인 고점에 reach, 도달하다. 이걸 reach 할 때는 장음으로 길게 끌어주셔야겠죠. reach a record high.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기록적인 고점에 도달하다.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 the highest ever. 그냥 최상급 쓰시면 돼요. ever 같은 걸 붙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말이 되겠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사상을 왠지 또 in history 같은 걸 넣어서 살려줘야 될 것 같고, 최고치에서 치는 또 뭐며 기록은 또 record,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까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reach a record high 혹은 is the highest ever. 그러면 사상 최저치 같은 경우에는요, reach a record high 대신에 low, 그것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만 쓰시면 이게 반대말이 돼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is the lowest ever. 이렇게 해서 high 대신에 low의 최상급을 만들어주시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Household debt in Korea has reached a record high. 그리고 사실 시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기록했다. 이게 그냥 옛날에 어느 한 순간에 그랬다더라 이거보다는 요즘 막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같은 시제가 표현이 되지 않아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영어로 갈 때에는 시제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말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영어에서는 표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말로 과거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단순 과거로만 작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안 돼요. 맥락에 따라서는 has reached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household debt in Korea is the highest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래서 패러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표현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급으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reach a record high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관사 이게 꼭 쓰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그냥 입에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has reached 혹은 reached the record high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가져온 예문 마지막인데요.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합니다. 사실 칼럼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 경제 해결책으로 뭐 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흔히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형 중에 하나예요.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이 육성, 뭐 촉진한다, 잘 키워낸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물론 있죠. promote, 뭐 촉진하다, 홍보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promote, 그리고 뭐 foster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육성하다, 키우다 이런 의미로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promote 성장산업, 뭐 foster 성장산업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면 성장산업이 성공하도록, 그죠? 혹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주다. 이게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다. 그래서 뭐뭐 하도록 해주다.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 동사가 help예요. 흔히 우리는 help를 도움을 주다, 도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help somebody 혹은 something 다음에 동사 이렇게 쓰시면요. 누가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다예요. 꼭 도움이나 보조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해주다 이런 의미로 help를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help, 성장 산업은 그냥 growth industries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industry도 세요. 근데 growth industry, 성장 산업이 딱 한 개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복수 처리를 했고요. prosper, 이것도 우리 단어 외울 때 사전식으로 외우면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렇게 외우죠. 번창하다. 그런데 prosper가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잘한다, 잘 나간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prosper 쓸 수 있어요. 그래서 help growth industries prosper 이렇게 하면 성장 산업이 잘 되도록 육성하다. 그렇게 해준다. 이런 의미죠. 성공을 그대로 살려서 help growth industries succee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경쟁력을 갖도록. 아까 경쟁력이 competitiveness였죠. 근데 형용사용은 competitive. 그래서 become competitive. 그래서 help growth industries become competitive. 이렇게 하면 성장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다. 경쟁력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돼서 육성하다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promote, foster 다음에 성장 산업 이렇게 써도 의미는 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help를 이런 식으로 쓰면 자연스럽고 쉽게 우리가 아는 단어 수준에서 작문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help가 영어 문장에서 쓰이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help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문이나 활용된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봤어요. 그리고 내수를 진작, 내수 아까 말씀드렸죠? domestic demand, 그리고 진작. 이게 한자어가 조금 어려운데 결국에는 내수를 더 띄워야 된다, 부양시켜야 된다. 그죠? 그 domestic demand를 늘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쓰기 참 좋은 동사가 boost예요. boost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흔히 쓰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boost domestic demand 아까 demand에 s나 the 같은 거 붙이지 않도록 그 내수라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oost domestic demand 하면 이게 내수를 진작하다.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다라는 의미로까지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조합을 해서 문장을 작문을 해보죠. 진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말에는 누가 이걸 진작해야 한다는지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주어로 우리로 잡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예를 들어 뭐 맥락상 주어가 정부라면 the government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주어를 일반적으로 우리로 봐서요. We need to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We need to help growth industries prosper and boost domestic demand. 그래서 여기서는 we need to help 그리고 we need to boost. 이렇게 두 가지가 need to에 걸리는 parallel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we need to help growth industries prosper and boost domestic dema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prosper 같은 경우엔 강세 여기다가 둬서 읽으시면 되고요. 아까 prosper 대신에 we need to help growth industries succeed. 그죠? 아니면 we need to help growth industries become competitive and boost domestic dema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10문장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제가 10문장 중에서 몇 가지를 합쳐서 우리 아까 이거 다 다뤘던 문장들이에요. 합쳐서 나름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그죠? 한 3줄, 2줄 반 정도로 다 정리를 해왔어요. 자, 지금이 이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실 타임이에요. 일단은 이걸 보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키워드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축성장, 삶의 질, 이거 압축성장 컨덴싱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크게 향상, 그죠? 아까 improve 자동사로 쓰면 된다 그랬고요. 세계 14위, 서수 쓰고 그 다음에 최상급 쓰시면 되고요. 경제 대국, 사실 이런 건 대국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인당 GDP, GDP per capita. 그 다음에 숫자 얼마다, 그냥 비동사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압축 성장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삶의 질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 크게 향상되다 improve 자동사,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서수, 그 다음에 최상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DP per capita. 자, 그러면 이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셨으면 이런 키워드를 보시고서 나름대로 한번 작문을 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말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작문했던 문장이에요.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a short period of time. 그죠? 짧은 시간 동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게 압축 성장을 한 거고요. 한국 전쟁 이후 since the Korean War, since the Korean War 저는 뒤로 뺐지만 문장 맨 앞에 놔도 괜찮아요. Since the Korean War,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has greatly improved.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게 우리말에서 한 문장이라고 해서 영어에서도 굳이 한 문장으로 가실 필요 없고요. 그냥 and, 문장 끊고 and 정도 하시면 돼요. And Korea is now the world's 14th largest economy. 그죠? And now, 뭐 Korea is now, now의 위치는 자유롭고요. The world's 14th largest economy.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the world라고, the world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하고, economy, 요런 단어만 맥락에 맞게 바꾸면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1인당 GDP는 여기도 사실 문장을 여기서 끝내고 and it's per capita GDP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해서 it'로 받으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writing까지 염두를 두고 whose per capita GDP is $24,000 이렇게 작문을 해봤어요. 아까 아까 앞부분에서 다룬 문장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요 정도 문장은 한 번에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충분히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다. 실업률, 청년 실업률 몇 배도 높다. 우리 아까 배웠던 핵심적인 표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키워드 생각해 보세요. 침체를 겪고 있다. Go through, experience a recession, be in recession. 아니면 아까 상태가 안 좋다 해서 be in bad shape. 그죠? is in bad shape. 아니면은 not doing well. 그죠? 잘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실업률, the unemployment rate. 청년 실업률, the youth unemployment rate. 그 다음에 몇 배 더 높다. 여기 앞에 배수, 그 다음에 비교급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작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냥 막 넘기지 마시고 일시정지 버튼 꼭 한번 누르셔서 작문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작문한 건 Korea is going through a recession. The overall, 전체니까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is 3.5%, bu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3 times higher than that.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은 단어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런 의미 표현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원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정체와 소득 불평등으로 내수도 부진합니다.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우리 경제 상태가 계속 안 좋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결론을 내린 문장이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한번 다시 상기해 보세요. 원화 강세. A strong one, a rising one. 여기 앞에 꼭 들어간다 그랬고요. 수출 경쟁력, export competitiveness. 강세 여기요. 그리고 stagnant wages. 그리고 income inequality. 가계부채, household debt, 내수 부진, weak, low. 딱히 부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없어요. 그냥 약하다 하시면 되고요. reach a record high, 그죠? 사상 최고치,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is the highest ever. 그 다음에 육성한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romote 같은 단어 쓰셔도 괜찮아요. promote growth industries 가능해요. 그리고 foster growth industries 가능해요. 그런데 paraphrase에서 한번 help도 써보세요. help somebody 혹은 something,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물론 여기 사이에 to가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요. help growth industry succeed, prosper 뭐 이런 거 해보시고 boost domestic demand 이렇게 해서 경제 분야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동사나 형용사, 용어 같은 거는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네 문장 A strong one is undermining 요 동사 좋다 그랬죠? Undermining export competitiveness. Domestic demand is weak because of stagnant wages and income inequality. Household debt in Korea has reached a record high. We need to help growth industries succeed and boost domestic demand. 이렇게 하면 거시경제에서 다루는 사실 조금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전문 용어를 외우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income이나 wage, 뭐 export, competitiveness 이런 단어는 기본 단어에 속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다루긴 했지만요. 요 전문 용어는요. 사전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전만 찾으면 나오는 걸 굳이 시간 들여서 외울 건 없어요. 그때그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 동사 undermine, 그 다음에 뭐 help, 그죠? 그 다음에 뭐 boost, 그 다음에 뭐 reach a record high, 그 다음에 문장 만드는 법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기 수업 그리고 작문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익혀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고요. 2강에서는 경제 중에서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